안녕하세요. 프로골프 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큰 사건 사고를 네. 다뤄봤는데 네. 자, 이번에는 저는 더 흥미진진한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들 저 너무 궁금한 거 많아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한번 다뤄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오늘의 내용 말고도 제가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드라이버가 날아온 건 누구의 잘못? 실제 사건입니다. 인도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하던 한 구력 10년 정도 된 30대 골퍼였습니다. 이분이 다른 타석에서 날라온 공이 갑자기 오른쪽 눈을 확 강탈한 거예요. 어느 타석에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그런 공이 오른쪽 눈을 강타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다쳤나요? 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거를 만약에 가해자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이 피해자분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안타깝게도 어느 타석에서 공이 날라온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CCTV로 그런 걸로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럼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골프장 측에도 잘못이 있나요? 역시 배재희 변호사님. 제가 사실 골프장에 지금 관심이 많아서 네네네. 저도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뭔가 리걸 마인드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일단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 골프장에서 안전 배려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안전 배려. 안전 관리에 충실을 하였는지 여부 이런 네. 것들이 쟁점이 된 사건인데요. 일단 이 피해자분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일단 오른쪽 눈을 골프공에 맞아서 안구 파열이 됐고 수술도 했고 결국 평생 의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건 너무나 좀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또 바꿔 생각을 해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인도어 골프 연습장에 이제 가서 연습을 해보면 앞에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 안전장치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안전장치들이 막 함몰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골프공에 거기에 맞았다거나 아니면 헤드가 잘못 날아갔다거나 뭐 그런 어떤 조작의 실수로 인해서 골프공이 거기 부딪혔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벽이 함몰되었거나 안전바가 함몰된 그런 걸 보면 와, 저거는 만약에 내 몸에 공이 날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좀 공포감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번 사건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여러 골퍼분들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골프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방어적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공 같은 경우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공 때문에 사건 사고를 많이 봐왔으니까 시합을 하다가 갤러리 분이 공이 맞아서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이제 실려간 경우도 봤고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 공을 치는 사람보다 앞쪽이나 오른쪽 이럴 때 앞쪽으로 가 계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볼 했을 때 가만히 여기 서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절대 뒤를 보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얼굴 쪽 위험하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최선의 방어 방법이라고 네, 쳐다보다가 오히려 이제 눈이나 이런 쪽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자,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뭔가를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 연습장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요. 운영자요. 그러면은 네, 어떤 책임인가요? 피해자분께서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에게 안전배려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심리를 했고 이 골프 연습장에는 그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앞뒤 타석 간격이 있고 거기 사이에 안전바를 설치를 해두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나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의안을 써야 되잖아요. 앞으로 향후의 치료비 그리고 미자료를 인정을 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는 60대 여자, 또 가해자는 50대 남자. 같은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 바로 뒷타석
바로 뒤에 있는 타석에서 드라이버를 연습하던 남자분이 골프공에 맞는 순간 바닥과 같이 맞으면서 바닥에 같이 맞으면서 샤프트가 부러졌고 헤드가 앞에 있는 여자분의 뒤통수를 갈겼던 충분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치고 날아갔겠네. 네. 공 대신.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타석 사이에 안전벽이 있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안전 그물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 가해자한테 피해 보상을 받았던 건가요? 이 사건은 앞서 살펴봤던 사건과 달리 가해자가 누군지 명백하잖아요. 바로 뒷좌석에서 드라이버 치던 남자. 그 사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고, 근데 보면 골프 연습장의 특성상 우연한 사정에 의한 사고. 네. 정말 이거는 우연한 사정이잖아요. 어느 타석에서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공에 그렇죠. 대한 위험도.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헤드나 샤프트가 부러질 수 있었다는 그런 우연한 사정에 네.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아 그럼 결국에는 그 모든 걸 받지 못하고 본인도 뭔가를 좀 주의를 어느 정도의 했어야 과실이 된다. 인정됐다. 어. 그러니까 스스로 골퍼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도 있겠다. 나중에 우리가 사고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골프 연습장이든 골프장이든 아니면 정말 직접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든 간에 나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카페에 갔다가 한 여성분이 이렇게 허리 쪽에 뭐 이렇게 차고 계시더라고요. 다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골프장에서 네. 티그라운드에서 치고 내려올 때 약간 내리막이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내려오면서 미끄러져서 허리가 금이 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네. 이제 보험회사 뭐 이쪽이랑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어른이라면 네. 그 부분이 100% 골프장의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고 왜냐면 내려올 때 당연히 이게 사람이 이슬이 있으니 미끄러울 수도 있고 내리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주의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 바로 다음에 살펴볼 그런 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번에는 내가 넘어진 이유. 네,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네. 카트에서 내려서 하차를 해서 자기의 포인트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경사를 만났고 거기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거기서 넘어져서 이 사람이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다른 보조원, 경기 보조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위험성을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넓은 의미에서 골프장의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아까 프로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법리에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된 사건입니다.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골프 코스에도 익숙했고 사고 지점에서 원고 말고 다른 사람이 다친 사례도 없었고 성인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을 했고요. 저는 프로님이 이 사건 미리 스터디를 하고 오신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저는 이 사건은 보지 못했고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서 자, 만약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캐디님께서 이렇게 운전해 주시다가 잘 부주의로 그냥 출발을 했는데 다치셨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골퍼가 다친 그 경위를 살펴봤을 때 캐디님이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했고 움직이는 동안에는 내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급해서 빨리 치고 싶어서 내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골프장이나 캐디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아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게 사실 외국에 저는 전주련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카트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장 좀 심했던 사건은 카트를 타고 가다가 막 가고 있다가 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미숙해서.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본인은 옆으로 잔디밭으로 뛰어내리고 그 카트가 그대로 해저드 안으로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아직도 저는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부주의로 본인은 괜찮았지만 어쨌든 골프장의 카트를 빠뜨려 버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너무 사건은 궁금해요. 인명사고가 안 났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카트만 빠진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하느냐 여부 하나. 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쉽게 손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골프장에 내장객들을 위한 어떤 안전 조치를 다 하였는지 여부가 아마 쟁점이 될 거고요. 정확한 건 없네요. 이제 골퍼분들이 제일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지만 안전사고. 실제로 골프 연습장 가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조금 더 방어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저희 이 골프 칠 때는 좀 선글라스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뭐 헬멧까지는 아니지만 모자를 써주시는 게 좀 이렇게 사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윙할 때 절대 가까이 계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살펴봐서 저는 더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궁금했었던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알아봤는데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프로님과 함께해서 뭘 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 사고 말고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골프장에서 즐거운 생각만 하고 즐겁게 즐길 생각만 하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스포츠든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방어적으로 플레이하고 너무 과도한 플레이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자세히 또 설명드릴 테니까요. PRGR 코리아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변에게 물어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